오늘은 국내 경제 분석을 통해서 시장 방향성 예측을 할게요.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3.5%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달에 3.5% 인상 후에 현재까지 1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봤습니다. 특히 지난 8월달 기준금리 동결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매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지난 금통위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 0.1% 하향시켰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위기로 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잠정 경제 성장률이 2.0%입니다. 잠정 경제 성장률보다도 높고 지난 2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대로 2.4% 경제 성장을 한다면 매우 양호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호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률 속에서도 극심한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중심으로 한 수출이 매우 잘 되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경기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선뜻 금리 인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물가는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측면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보면 작년 9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 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올해 7월 소비자 물가는 2.6%고 이번 금통위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를 2.5% 예상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2.5%면 충분히 금리 인하도 가능한 물가지요. 하지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른 부동산 매매 가격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중에서도 서울 매매 가격 하늘색입니다. 서울 매매 가격을 보면 작년에 고점을 형성 후에 하락을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잡고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가 5월, 6월, 7월 가파르게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으려고 많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기름을 붓고 부동산이 폭발할 수 있죠. 따라서 강한 부동산 상승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계대출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부동산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죠. 가계대출 증가를 보게 되면 일단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2조 가계대출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22조, 올해는 무려 32조, 가파르게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계대출이 강한 증가인데 더 강한 증가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가계대출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입니다. 지난 8월 초에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보다 약 2%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국내에 들어있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죠. 따라서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하기는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8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금통위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봐야 10월 달에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에 또 이번 8월 달에 금통위 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는 의문이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우리보다 앞서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입니다. 100%.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 연방금리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방금리 선물을 보게 되면 9월 FMC 연방금리 선물은 시장에서 보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FMC 연방금리 선물을 보게 되면 현재 미국 금리 상단이 5.5%인데 5.5%는 없습니다. 즉 금리 동결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고 0.25% 인상을 할 확률이 65.5%. 여기에서 또 0.5% B컷이죠. 강한 금리 인상할 확률이 34.5%. 즉 금리 인상할 확률이 금리 인하할 확률.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25% 인한지 0.5% 인한지 이 차이점 뿐이지만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0.25% 인하를 하게 되면 11월 달에 또 0.25% 인하할 확률이 100%고 12월 달에도 인하할 확률이 100%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3번은 금리 인하를 한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보게 되면 강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약세는 다른 것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보면 한 나라의 화폐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가지만 인하를 할 때는 약세로 갑니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내년 후내년 길게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장기간 약세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여러분 원달러잖아요. 원달러. 원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도 늦게 하고 금리 인하 폭도 적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갈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화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원화가 일정 부분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주식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 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느냐?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1달러당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현재 가격이 1336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1달러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1336원을 받아서 주식도 사고 채권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서 1달러당 1000원이 됐다 보면 이제 빠져나갈 때는 1000원을 내고 빠져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1336원인데 나갈 때는 1000원을 낸다.
환율에만 33%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원화가 중기적으로 강세로 간다면 환수익을 위해서 외국인 자금들은 우리 시장에 계속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달 기준금리 동결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거에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세 상승이 나왔는지 원화 차트 월봉상 길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원화 차트입니다. 길게 해서 보면 원화가 약세했어. 이렇게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원화가 약세했어. 이렇게 강세로 갈 때 대세 상승, 약세에서 강세일 때 대세 상승, 대세 상승.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 기준금리 동결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9월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강하게 가기는 어렵지만 만기일이 끝나고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치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중소형주는 여러분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제가 중소형주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희경 경제TV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중소형주 매매법 10배 상승, 30배 상승, 크게 상승을 하는 기법 설명을 드리고 계좌 적용까지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요. 채널 회원 가입비는 정말 부담 안 되는 점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법, 정말 중요한 핵심 기법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원비 충분히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가입 버튼 클릭을 하셔서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국내 경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장 방향성 예측을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